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가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증시를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은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외과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계속해서 정부 부채를 늘려가면서 돈을 찍어내면서 모르핀을 투여해오고 생명 연장을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거를 감내할 수 없는 거죠. 정부 부채와 무역 적자 규모 그리고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그 다음에 뭐 도지를 통한 정부 지출 예산 삭감 이런 것들에 하고 있는 이유예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는 브레튼 우주 체제 하에서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고 나머지 세계는 물건을 수출하고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우리의 말하자면 이제 디폴트 모드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도껏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미국에 37조 달러 규모의 정부 부채가 쌓여 있고 적자 재정이 2조 달러씩 연간 발생하고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1조 달러가 나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막고 있는 돌려막기 하고 있는 이 형국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 없다. 그래서 외과 수술을 위한 칼을 든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낭자하겠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은 안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훨씬 더 건강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수술 후 건강하게 돌아온 시장과 함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간밤의 주요 트윗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재미있게도 2025년 1분기에 무려 5.5조 달러의 거래를 처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이 공개한 통계인데요. 2025년 1분기에 5.5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했어요. 이게 2023년 3분기에 2조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한 수치다라는 겁니다. 2024년 4분기에는 5.7조 달러로 최고치로 기록을 했는데 1분기에는 약간 감소한 모습입니다. 이 수치가 단순히 재미있는 사실을 넘어 중요한 이유는요. 5.5조 달러가 중앙기관 없이 은행의 승인 없이 그리고 어떠한 구제 금융도 없이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에는 마케팅팀도 CEO도 분기별 실적 발표도 없죠. 오직 블록 하나하나를 통한 순수한 결제 시스템일 뿐이고 그래서 이는 단순한 거래량을 넘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조용히 대체해가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인프라의 성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에서 잠시 우리 시선을 떼서 이런 근본적인 인프라의 성장을 한번 또 확인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자산 가격, 정확한 타임라인에 대한 논쟁. 마구 PhD라고 하는 친구가 트위터에다가 이 비트코인,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주의 분산용으로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금 가격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로 금은 17.5%나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은 22% 하락하지 않았냐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사실 트럼프 당선일 이후로 보면 우리 취임일 말고 당선일 이후로 보자. 근데 그러면 비트코인은 20% 상승했고 같은 기간 금은 14% 상승했을 뿐이다. 정확한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진실을 얘기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취임일 기준으로 얘기를 할까요? 당선일 이후로 이미 트럼프의 공약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당선일 기준으로 이제 우리들은 투자자들은 행동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당선됐다. 그러면 이렇게 간다. 취임일은 이미 사실 뭐가 중요한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돼 있는데. 그래서 이 교묘하게 타임라인을 이동해서 비트코인은 떨어졌고 금은 올랐다.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진실을 되게 얘기해야죠. 불과 이제 그제죠. 비트코인이 상호관세 발표 직전에 88,000불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 기준으로 하면은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후로 27%나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83,000불이니까 20%지.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지지부진하고 금 가격만 오른다는 거는 사실 적절치 않았습니다. 진실은 비트코인과 금 모두 트럼프 당선 이후로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큰 상승을 보였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정확한 비교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의 창업자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재정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경고를 한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제 발표된 추가 관세는 트럼프가 무역 불균형 해소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면서 다만 여기서 재무부의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달러 수출이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미국채를 사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부족한 달러 때문에 미국채를 사기 어려워지면 연준과 은행 시스템이 개입을 해야 될 거다. 결국 이 말은 통화 완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 딜레마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즉 외국 정부, 외국 기업, 뭐 외국 은행 이런 것들이 미국채를 살려면 달러가 들어와 줘야 된다. 그 국가들로. 근데 관세는 결국 달러의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 이 외국에 달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이게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미국채 구매 감소로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러면 이제 정부 재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만 하는 미국은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재무부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연준이 개입할 거다. 연준이 개입한다는 말은 결국 이 추가적으로 돈을 찍어내서 국채를 매수해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 통화량 증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달러의 발행, M2의 증가.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그 결과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논리 흐름입니다. 달러 약세, 유동성 증가, 그리고 위험 자산을 비롯한 이런 투자 자산들로 다시 한번 돈이 몰려드는 그 모네터리 인플레이션 압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한번 아서에이지의 생각대로 가는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나 21st 캐피탈의 시나가 매도세가 과도하다. 앞으로 몇 개월 내 상황이 개선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V-쉐이프 전망을 도표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면 향후 몇 개월 내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된대요. 각국의 관세 철회, 인플레이션 둔화,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감세와 규제 완화, 이런 테크트리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낙관적으로 전환될 거다라는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악은 이미 지났다. 왜냐면 나올 카드가 다 나왔기 때문이죠. 이제 추가 관세는 이렇게 진행된다.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본인도 앞으로 며칠 내에 슈퍼지전을 대부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시나가 V자형 시장 플레이북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한 다음에 이 도표를 공개를 한 건데, 현재 시장은 관세 충격 이후 디스인플레이션 단계에 있으며 경기 하강 단계라는 거죠. 곧 회복 국면에 진입해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V자형 회복 시나리오에 따르면 관세 발표로 인한 조정은 지금 이제 바닥이다. 회복 사이클의 시작점이다 라는 거고, 그 뒤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 대규모 유동성 유입, 에너지 가격 하락,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과 규제 철폐, 이런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릴 거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V자 반등 쉐이프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 되게 재밌는데, 비트코인이 경주의 시작, 오프 투 더 레이스, 그리고 얼굴이 찢어질 정도의 속도, 페이스 리프트 이 단계로 진입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임스 손, 어떤 분이냐면 부유한 고객들 대상 프라이빗 뱅크입니다. PB죠, PB. 웰링턴 알투스라고 하는 PB의 시장 전략가예요. 시장 전략 책임 시장 전략가. 제임스 손이라는 분이 미국 금리 하락과 관세 정책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견해를 공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면 베센트 입장에서는 기쁘다. 그의 목표는 연준이 아니라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낮추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베센트 장관 본인도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시장 금리를 낮추는 게 목표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이끌 거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곧 4% 아래로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날 4% 밑으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이 손의 분석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의 금리 하락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를 합니다. 베센트의 목표, 즉 장기 국제금리 하락을 의도하는 거고요. 관세가 경제를 둔화시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만들고 장기 국채금리 떨어뜨리고 결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상호관세 발표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도 그렇고 국채시장은 이미 더 낮은 금리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보다 라는 충고입니다. 국채 가격을 봐라. 국채 금리를 봐라. 이미 진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기준금리 내릴 거고 양적완화 갈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앞서 시나가 얘기한 V자형 회복과도 일맥상통하는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간밤의 뉴욕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미 관세 분쟁과 시장 하락 속에서 한때 81,000달러까지 추락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81,000달러까지 새벽 한 4시 이 정도까지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83,000달러 선까지 다시 복귀를 했더라고요. 결국 이 상호관세 발표 직후 아시아와 미국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에서도 추가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4월 2일, 현지 시간 4월 2일, 우리 시간으로는 4월 3일 미리 매를 맞았죠.
그때는 이미 미국장이 닫힌 후라서,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라서 비트코인이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나스닥은 무려 6%나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 S&P 500 지수 모두 4%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세 지수 모두 2020년 이후 가장 큰 1일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3.1조 달러가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증발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2020년 3월 16일 3.5조 달러가 사라진 이후 최대 규모의 하루 동안의 하락세입니다. 현재 CBOE 변동성 지수는 급등해서 30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높은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평소와 같이 일정을 나섰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S&P 500 지수가 4.5%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 기자의 질문에 무역 상대국들과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앞으로 6조에서 7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올 거다. 이제 관세 수입이란 얘기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다시 오를 거다. 이렇게 발언을 내놨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게 아직 투자자들을 충분히 안심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큽니다. 네, 국채금리는요. 2025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을 찾고 있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급락을 했고요. 잠깐 4%를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4.05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1일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3.724%, 역시 지난해 8월 이후로 가장 큰 1일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노동지표도 나왔는데 고용 부진과 해고의 징후가 나왔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 따르면 오늘 밤 발표될 3월 고용 보고서가 2월에 15만 1000명보다 감소한 14만 명 고용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고용 시장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요거까지 합쳐져서 지금 미국 증시와 그 다음에 국채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는 안전자산 선호 속에서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형성이 강해졌는데 왜 달러는 올라가지 않냐? 이게 이제 이상하죠. 그래서 달러 대신 채권 매수가 일단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라면서 달러가 지금 안전자산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 애널리스트의 말인데요. 약한 달러는 유럽 중앙은행 ECB의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극단적인 체제 변화 한가운데에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약한 달러, 결국 약달러는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들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에는 굉장히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약달러 때문에 더 안 좋아지면 더 심하게 경기 부양을 해야 되나, 양적 완화를 더 급격하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달러 지수는요 1.5% 하락해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고요. 약 101선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엔화에 대해서는 2%, 유로화에 대해서는 1.5%,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는 2.6% 약세를 전날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원자재 소식은 금이 아니라 원유 선물 가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국 관세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와 오펙의 생산량 증산 계획이 겹치면서 석유가, 원유 선물이 거의 3년 만에 가장 급격한 하루 하락세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무역 관세 사태가 지금 거시경제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 발생을 했고, 여기에다가 그 석유 증산까지 오펙이 합세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배럴당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란, 베네수엘라, 궁극적으로 러시아 석유 구매에 대한 제재가 공급을 제한해서 상품 관세의 영향을 상쇄하고 있다는 지금 분석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서는 관세로 인해 석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제재들로 인해서 공급도 줄어들어서 반드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2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은 현재 배럴당 68달러, 시티은행이 전망을 했다고 하고요. 68달러면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지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78, 79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브렌트유는 현재 전일 대비 6.4% 하락해서 배럴당 70달러에 마감을 했대요. 그리고 WTI는 66.95달러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석유 가격이 내려가는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그래도 유지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베센트 장관이 호언장담한 게, 우린 에너지 가격 하락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또 지표죠.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빔 보시죠.
비트코인이 밥 먹여주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는 남편과 아니라는 아내, 이렇게 두 부부가 시리얼을 먹으면서 남편은 우리 부자야 라면서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아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근데 우리 은행 계좌에는 300불밖에 없잖아 라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그게 상반된 상황, 이거를 보여줍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그 자체가 화폐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쌓여 있을수록 우리는 그것이 더 많은 저축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곧 우리에게는 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고, 아내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근데 그러면 뭐해? 그거 그냥 허상일 뿐이잖아. 그거 언제든지 가격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은행 계좌에는 300달러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트에 가서 장 볼 때 쓸 수 없는 그런 비트코인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그거 그냥 빨리 팔아버려 라고 하는 거죠. 당장 은행 계좌에 충분한 현금이 없는 것이 더 큰 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식 차이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재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이 밈에 보이는 아내와 같은 생각을 하시겠죠.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은행 계좌에 있는 300달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매력이 감소하는 반면 비트코인은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더 구매력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1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사이버트럭 한 대를 살 수 있다면 아마 5년 뒤에는 10대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들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접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대중화는 이런 인식의 격차가 좁혀지고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저축 수단으로 받아들일 때 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도기적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밈,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여러분,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